이번에 발표한 애플 제품들 그리고 애플 행사들 이번에 핵심적인 것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프라이티어 루멘제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새벽 2시에 애플 하반기 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장소에서 혼자서 애플 행사를 좀 봤습니다. 제가 애플 발표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루머 영상하고 사실 어쩌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지만요. 오늘은 애플에서 이야기했던 제품들 좀 정리하면서 애플 행사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Good morning. Welcome to Apple Park. 첫 번째는 애플워치 시리즈 10입니다. 제가 발표를 보면서 이번에 애플 제품들 중에서 좀 가장 큰 변화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 바로 이 애플워치 시리즈 10입니다. 우선은 발표에서요,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플워치 시리즈 10의 디자인에서 화면은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얇게 이번에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전 9세대보다 얇기는 10% 정도 더 얇아졌고 네모난 애플워치 디자인이 조금 더 둥글게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애플 발표할 때요, 화면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워치 울트라 2랑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애플워치 울트라 2보다는 크기가 작으면서 화면 크기는 울트라 2만큼 커졌다라는 것을 조금 자랑을 하듯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울트라 2도 좋지만 일반 시리즈도 이번에 큰 메리트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번에 발표하게 된 모습인 거죠.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화면이 커졌다 라는 것은 조금 더 시원시원한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10에는요, LPTO3 기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LPTO3 기술이 들어간 덕분에 이제 애플워치에서는 초단위로 이제 상시 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애플 행사를 보니까요, 애플워치 시리즈 10 페이스 중에 초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페이스도 추가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죠. 상시 표시되는 디스플레이에 초까지 표시는 사실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이 기술이 장착이 된다고 하면 조금 디테일적인 면에서 발전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알루미늄 그리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을 하지만요, 이번에 제트블랙 색상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트블랙이라고 하면 이전 뭐 아이폰 7, 아이폰 8 정도 때 나왔다가 좀 나오지 않은 색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10에 제트블랙 색상이 나오게 돼서 조금 블랙보다 더 깊은 블랙의 색상을 애플워치 시리즈 10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광으로 나온다 하니까요, 멋들어지게 제품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10에서 스테인리스를 대체할 티타늄 모델이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광으로 나오게 되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애플워치로 출시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원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도 유광이라서 되게 눈에 이렇게 많이 띄었을 텐데 티탄 유광의 애플워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10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더욱더 얇고 화면을 크게 만들다 보니까 안에 내부 구조를 새롭게 재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나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소형화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소형화를 시켰지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10에서 더욱더 좋은 성능으로 탑재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에서 단독으로 음악을 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시리즈 10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이번에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스피커는 작아졌지만 성능은 더 좋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마 운동을 하시거나 폐쇄적인 공간에 있으신 분들에게 이 애플워치의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거,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가끔씩은 이어폰 안 쓰고 싶을 때 애플워치에서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리즈 9보다 조금 더 좋아진 칩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S10 칩이 탑재가 되어서요, 이 S10을 인하여서 시리즈 10의 배터리와 전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10의 배터리 타임은 최대 16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가지게 되었고요, OLED 상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이전 모델보다 더 좋은 환경의 애플워치의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보면서 애플워치 시리즈 10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낀 부분은요, 다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드웨어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로 얇아졌고 또 체감이 될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넓어졌기 때문이죠. 조금 기대됩니다.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10 알루미늄은요 59만원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티타늄 재질 같은 경우에는 99만원부터 이번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애플워치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사전 예약 놓치지 않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다 1차 출시가 아마 될 예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애플워치 울트라 2입니다. 사실 처음에 애플워치 울트라 2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처음에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하면서 좀 봤었는데요,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3가 나오지 않았고요, 애플워치 울트라 2 색상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블랙 티타늄의 색상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오른쪽과 왼쪽에 주황색 버튼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블랙 티타늄으로 처리된 이번에 블랙 티타늄 색상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 티타늄에 맞는 밴드도 함께 오픈이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 3가 나오면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 3를 한번 고민을 해볼까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3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애플워치 울트라 1과 2의 성능은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저 애플워치 울트라 1 쓰는데요, 지금 배터리 타임은 이틀 내지 이틀 반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지지 않지만 조금 저같이 울트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울트라 3 진짜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애플워치 울트라 2의 블랙 티타늄은요, 색깔 이외의 모든 부분들은 이전에 발표한 울트라 2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색상만 새롭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SE3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보면서 이번에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시리즈 10에 조금 큰 무게를 뒀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10이 조금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한 제품입니다. 바로 에어팟 4세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에어팟 4세대도요, 제가 이전 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추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에어팟 4세대는요 두 가지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 제품과 그리고 고급형 제품이 이번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에어팟 4세대는요 에어팟 프로와 같이 긴 유닛이 아니라 짧은 유닛으로 이번에 출시가 되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픈형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버즈 3가 발표가 됐잖아요. 버즈 3와도 뭔가 또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출시가 됐다라는 거. 원조는 에어팟이지만요. 그리고 이번에 에어팟 4세대는요 모양만 에어팟 프로를 닮은 것이 아니라요, 안에 들어가는 칩도요 에어팟 프로 2세대에 들어간 H2 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 2와 얼추 동일한 성능과 그리고 기능들이 다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리와 대화 인지 이런 거 등등등 모든 기능들이 이번에 에어팟 4세대에도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어팟 4세대도요 내부 설계가 다시 새롭게 재설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음향적인 부분에서도 이전 3세대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깊은 소리를 내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들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에어팟 프로와 다르게 이번에 나올 에어팟 4세대는요 터치를 통한 볼륨 조절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에어팟 프로 2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터치로 볼륨 조절하는 거 진짜 유용한데 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어팟 4세대와 에어팟 프로 2를 완전 판박이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끝나누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에어팟 4세대 충전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USB Type-C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2025년부터 나의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 오픈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찾기 기능을 위한 스피커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팟을 잃어버렸을 때 소리를 통해서 또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그 기능까지 모두 탑재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반쪽짜리 기능이었던 거 이제 다 오픈을 해주게 되네요. 그리고 기본형과 고급형을 나누는 그 기준은요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 후에 조금 실사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번에 에어팟 4세대에 들어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이전 세대들보다 생각보다 더 잘 된다라는 평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에어팟 4세대가 오픈형이라서 이 오픈형 특성상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제한되는 부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상쇄시키는 좀 좋은 기술로 이번에 탑재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조금 이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외부 소음 듣기 기능까지도 이 고급형에 다 추가가
출시가 되게 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는 거 조금 큰 급 나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이즈 캔슬링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표하는 에어팟 4세대 배터리 타임은요, 충전 케이스까지 다 합쳤을 때 최대 30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꽤 러닝 타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에어팟 4세대의 일반형과 고급형의 가격은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고급형은 26만 원으로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외부 소음 듣기 기능, 뭐 음량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26만 원의 가격은 한 7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 차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두 개의 가격이 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요, 이전 모델 에어팟 3세대가 나왔을 때 가격과 동결 가격이라는 거, 좀 이 부분은 또 애플에서 좀 선심성의껏 좀 베풀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볍게 해봅니다. 그리고 에어팟 4세대와 함께 발표가 된 제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에어팟 맥스인데요.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도요, 새로운 모델이 오픈이 됐지 않았고요. 에어팟 맥스 1세대에서 새로운 색상 4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색상들을 좀 보니까요, 색상들이 조금 파스텔의 느낌 색깔이 좀 4가지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이 약 75만 원, 76만 원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에어팟 맥스의 허들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애플워치 울트라와 동일하게요, 이전에 에어팟 맥스 1세대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에어팟 맥스의 스펙은요, H1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번에 에어팟 4세대보다 조금 떨어지는 칩을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조금 망설여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쉽죠. 나온 지 2년, 3년이나 됐는데 그대로 그 스펙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애플 발표에서 에어팟군의 발표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오픈형보다는 커널형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형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현재 제품들 다 가지고 있고요. 제품들을 다 사용을 했었는데 확실히 커널형보다는 오픈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번에 3세대보다는 또 확실한 변화를 이번에 4세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요, 오픈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4세대 구매하셔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16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16의 카메라 위치가 변경이 되었죠. 세로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글 보니까 예전 삼성 카메라 위치 아니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카메라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5가지 색상으로 이번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블랙, 화이트, 틸, 울트라 마린, 핑크, 이렇게 5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색상이랑 틸 색상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전에 아이폰들도 보면요, 아이폰 프로군 같은 경우에는 색상들이 좀 중후하게 나왔으면 이제 기본형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알록달록하게 아니면 색상이 좀 강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느낌으로 나왔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5군보다는 조금 색상이 진하게 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은요, 아이폰 15와 디스플레이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6.1인치와 6.7인치 이렇게 2가지로 나왔고요. 조금 특별한 점은 아이폰 15와 다르게 이번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1니트부터 2000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밝기 조정이 더 이렇게 자유롭게 업데이트가 된 것이죠. 그리고 루머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오른쪽 슬립 버튼 밑에 캡처 버튼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이폰 16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액션 버튼이 생겼다고 한다면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캡처 버튼이 또 새로 생긴 것이죠. 이 캡처 버튼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적인 터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라믹 글래스로 만들어진 정전식 압력 버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버튼이 압으로 인해서 버튼이 눌려진다라고 합니다. 압으로 인한 압력 감지가 되기 때문에요, 밑에서 위로 쓱, 위에서 밑으로 쓱 하는 그 압력까지도 다 인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애플 발표에서는요, 밑에서 위로 쓱, 또 위에서 밑으로 쓱, 이런 압력 감지
감지를 카메라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캡처 버튼 같은 경우에 카메라에서 부수적인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습들을 이번에 애플 행사에서 많이 보여줬거든요. 뭐 이제 출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서드 파티 앱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지만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영상의 부수적인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으로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이 버튼이 하나 또 있어야 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만요. 버튼 하나 만들어주면 또 잘 사용하실 분들은 또 잘 사용하시잖아요. 여튼간에 굳이 버튼 하나가 더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번에 발표한 아이폰 16은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정식으로 탑재가 되는 첫 제품입니다. 이번에 들어갈 칩 A18 칩, 한글로 하면 욕이 될 것 같아서요. 이 A18 칩이 아이폰 16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3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애플은 이 칩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칩보다 더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전 아이폰 15보다 CPU가 30% 그리고 GPU는 약 15% 정도 더 증가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번 제품을 통해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정식적으로 또 깔끔하게 돌아갈지에 대한 첫 제품이기 때문에요. 성능적인 부분에서 애플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애플 인텔리전트가 미국에서 먼저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국가들이 차례대로 오픈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좀 대폭 향상이 됐는데요. 뒷면의 메인 카메라는 차례대로 4,800만원 화소와 1,200 화소가 아마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됐다는 것은 초광각 카메라는 이번에 프로와 마찬가지로 접사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군 같은 경우에는요 0.5배, 1배, 2배 순으로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점은요, 이번에 일반군 같은 경우에도 비전 프로를 위한 공간 비디오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그 기능이 모든 카메라에서 다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배터리도 늘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6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22시간, 그리고 1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27시간 정도 가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에서는요 이번에 배터리 수명이 꽤 늘어났는데 이 꽤 늘어난 것은 이번에 들어간 칩 때문에 전력 효율을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배터리 성능도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한번 써봐야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많이 잡아먹고 기본적으로 위젯이나 조금 더 무거운 어플을 돌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돌려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요 125, 256, 512기가가 나올 예정이고요.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125만원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아이폰 1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35만원부터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군이라서 가격이 꽤 괜찮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입니다. 일반군하고 다르게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다라고 합니다. 저도 발표 때 보니까 이제는 거의 제로 베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베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베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군 같은 경우는요 아이폰의 사이즈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화면 크기가 각각 0.2인치씩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할 때요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아이폰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0.2인치씩 더 커지고 베젤도 얇아져서요 확실히 화면적인 부분은 더 큰 화면을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더 커지겠네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이전 모델의 케이스는 이제 호환이 되지 않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는요 5등급 티타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기존 티타늄보다 더욱더 내구성이 강한 티타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5등급 티타늄 사용을 통해서 애플이 사용하는 최고의 티타늄 기술을 조금 더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루머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색상이 결국에는 출시가 되었습니다. 데저트 티타늄인데요 그 약간 금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루머로 나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발표해서 보니까요 그렇게 촌스러운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애플은요 색깔만큼은 진짜 잘 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인가 제가 팟캐스트 때 아무리 루머에서 그렇게 촌스러운 색깔을 내도
애플은 색깔 굉장히 잘 내니까 우리가 이거 믿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애플은 색깔을 잘 냅니다. 이번에 데저트 티타늄까지 총 4가지 세련된 색상으로 이번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군과 프로 맥스도 내부 설계를 좀 많이 신경 썼다라고 합니다. 아이폰 15 대비 열 방출 효율을 약 20% 정도 더 좋게 만들었고, 배터리와 프로세스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더 좋은 성능을 내게끔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배터리 효율 같은 경우에는 프로군은 최대 27시간, 그리고 프로맥스군은 33시간까지 쓸 수 있게 성능을 냈다라고 합니다. 와, 33시간이면요 하루하고 반나절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군은요 18 프로 칩을 탑재를 했고요.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칩이고, CPU와 GPU가 약 6코어씩 탑재가 되었습니다. 일반군 같은 경우에는 5개가 탑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프로군은 6개가 각각 탑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전작보다 20% 정도 전력이 더 들고 7% 정도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속도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긱벤치 6로 한번 돌려보고 조금 숫자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아마 우리가 좀 더 체감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군은 카메라 3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으로 출시가 됐죠. 이 카메라 3개 다 4800만 화소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아졌죠? 진짜 좋아진 겁니다. 이번에 애플 행사에서는요 2세대 센서 시프트가 들어갔고, 퓨전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 좋은 성능을 탑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군과 프로 맥스군 동일하게 0.5, 1, 2, 3, 500까지 동일한 카메라 확대줌을 다 탑재를 해줬고요. 특별하게 프로와 프로군 같은 경우에는 망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탑재를 했는데요. 루머에서도 이 줌이 탑재가 된다는 루머가 있었긴 했는데 이번에 프로와 프로 맥스가 망원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지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적인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가장 괜찮다 하는 변화입니다. 바로 4K 120프레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도 보면 4K 12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카메라 거의 없거든요. 와, 근데 아이폰이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좋은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에서요 120프레임 뿐만이 아니라요 촬영을 마무리하고 나서 120 아니면 60, 30 등등등 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것도 진짜 꽤 괜찮은 기능이다라고 제가 좀 발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들이 생긴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요 15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요 190만원부터 판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일반군보다는 가격 차이가 크죠. 자, 여기까지 애플 행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좀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큰 부분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애플 발표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요 제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요 아이폰 15와 아이폰 16군의 스펙 비교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3세대와 4세대의 비교를 조금 하면서 에어팟 4세대가 얼마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화가 됐는지 제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말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좀 많이 쳐냈는데요. 확실히 애플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저는 조금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 많이 보니까 애플의 혁신이 아직 많이 사라지지 않았다, 숨겨져 있는 좋은 기능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확실히 개선된 부분들이 있지만요, 전체적인 큰 행사를 봤을 때는요 저는 조금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플의 경쟁사 삼성의 발표를 좀 보게 되면요 와 하는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애플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제품들의 색깔 변경, 그리고 또 기존 제품들에서 좀 성능이 좀 개선이 된 부분, 좀 이거 이외에는 좀 새로운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은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애플 제품들 그리고 애플 행사들에 대한 생각들 자유롭게 댓글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요 오늘 이 루멘제의 영상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루멘제의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의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요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이번 발표에서 그래도 가장 베스트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요, 에어팟 4세대랑 아이폰 16 프로 맥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긴 했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두 제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쉽다.